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우야, 오늘 많이 늦니? 아니, 지금 퇴근하려고. 근데 엄마가 웬일이야?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웬일은 뭐가 웬일이야? 엄마 아버지 항상 바쁘니까 그렇지. 오늘은 조금 한가해서 일찍 들어왔어. 진짜? 그럼 지금 집이야? 그래, 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진짜지? 그럼 난 당연히 돼지 목살 넣고 끓인 엄마표 김치찌개지. 제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겨우 김치찌개야? 넌 어떻게 된 게 먹고 싶은 게 맨날 김치찌개뿐이야. 그동안 엄마가 니들한테 좋은 음식 많이 못 해줘서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 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보다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면 최고지. 그래,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 형이랑 동우도 빨리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날따라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다정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 삼형제를 키울 정도는 되었기에 형과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어요. 막내인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으나 워낙 성실한 편이어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부모님 과일 가게로 가는 것이 마치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형과 저는 직장인이었기에 대학생인 동생이 부모님을 더 많이 도왔지만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가족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일찍 들어왔다며 엄마가 전화까지 해서는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묻고 있었어요. 평소 워낙 바쁜 엄마였기에 그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게 마치 잔치집을 연상케 했습니다. 뭐야, 오늘 누구 생일이야? 아니야, 엄마가 오늘 기분 좋다고 갑자기 막 음식하고 있어. 나도 좀 이상하긴 해.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들들 밥 좀 해주겠다고 가게 문 일찍 닫고 들어왔구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렇잖아. 그동안 살면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엄마 아빠가 가게 문 일찍 닫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대체 뭔 바람이 불어서 우리 김순복 여사님이 가게 문까지 닫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한다고 이 난리신가 몰라. 너 엄마 이름 막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 왜? 김순복 여사님 이름이 아주 입에 쫙쫙 달라붙는구만. 동생이 엄마를 놀리고 있었어요. 평소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엄마가 동생을 쏘아보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제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근데 진짜 오늘 무슨 날인 거야? 갑자기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한 거야? 아무 날도 아니라니까. 얘들이 진짜 왜 이래? 그냥 오늘따라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잔말 말고 얼른 손이나 씻고 와. 밥 먹게. 엄마의 말에 삼형제가 손을 씻고는 나란히 식탁 앞에 앉았는데요. 식탁에는 우리 삼형제가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을 둘러보던 제가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뭐야,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잖아. 없긴 왜 없어. 엄마는 니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엄마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사왔으니까 밥 먹고 그거 먹자. 치즈케이크?
역시 우리 건우가 엄마 마음을 제일 잘한다니까. 엄마 치즈케이크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아들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우리 아들 손 좀 잡아보자. 갑자기 엄마가 손을 쑥 내밀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뭐야? 오늘따라 우리 순복 여사님이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얼른 밥이나 먹자.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엄마뿐만 아니라 말수가 적던 아버지도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과일 가게 불이 났을 때 우리 아들들 정말 고마웠다. 그때는 진짜 참담했었는데 우리 아들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그날 일이 다시 생각이 나는 듯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부모님 과일 가게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온통 새카맣게 타버린 가게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채 5식구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물건을 정리하던 기억이 또렷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냈지만 가족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때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가 사가지고 간 치즈케이크와 와인까지 곁들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부모님이 먼저 가게로 나가셨고 우리도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형의 휴대폰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형, 전화 왔어. 누군데? 세수를 하고 있던 형이 제게 물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우선 내가 받을까? 아니야, 그냥 놔둬. 내가 나가서 전화할게. 모르는 번호라는 말에 형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저도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형의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곧 벨소리가 조용해지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제 휴대폰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울려대는 휴대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번호 뒷자리가 방금 전 형의 휴대폰에서 봤던 번호와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휴대폰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제가 형에게 다시 소리쳤어요. 형, 빨리 나와봐. 빨리.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욕실에서 나오던 형이 제게 물었어요. 형, 이번에는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형 휴대폰으로 걸려왔던 번호랑 똑같아 보여. 뭐? 그럼 받아야지 왜 그러고 있어? 저기 그냥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제 말에 형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아들 맞습니다. 네? 경찰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땡땡병원이요? 네? 우리 부모님이요?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이 세차게 고개를 내저으며 떠듬떠듬 말했어요. 얼른 준비해. 막내도 빨리 나오라고 하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병원은 또 무슨 소리야? 대략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에게 다시 물었어요. 길게 말할 시간 없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와. 빨리 가봐야 하니까. 내 차키가 어딨지? 너 내 차키 좀 찾아봐. 형이 우리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형의 눈빛에는 공허함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뒤 병원에 도착한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알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동생만이 절망스러운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잠시 넋이 나갔던 형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친척들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그렇게 띄엄띄엄 기억이 날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장남의 어깨가 무겁긴 무거웠던 모양으로 그 와중에도 형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저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형과 저는 연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1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동생과 제가 넋을 놓고 있던 사이 장례식이 끝났고 며칠 후 친가 가족들이 우리를 둘러싼 채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큰아버지가 모두에게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애들 후견인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데 동생들 생각은 어때? 그걸 왜 오빠가 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해야지. 큰오빠는 그동안 작은오빠랑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잖아. 그동안 내가 제일 많이 연락하고 지냈으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너 말은 바로 해. 네가 둘째랑 연락하고 지낸 건 허구한 날 돈 뜯어내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랬으면서 뭐?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어? 어쨌든 내가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던 건 맞잖아. 얘들도 큰아빠인 오빠보다 고모인 내가 더 편할걸?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물어보던지. 현우야, 네가 맞으니까 네가 대표로 말해봐라. 큰아빠가 낫겠니? 고모인 내가 낫겠니? 고모가 형을 바라보며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형이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큰 우리한테 후견인이 왜 필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니들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우리 중 한 사람이 니들 봐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누구보다도 고모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형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 또한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왜요? 혹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욕심나서 그래요? 뭐?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암튼 우린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과일 가게랑 저대로 그냥 두겠다는 거야? 고모가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묻고 있었어요. 우선은 그냥 둘 생각이니까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너 생각해봐라. 이 어려운 시기에 가게 놀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가게에서 그냥 일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가게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새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우선 아무것도 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좀 가세요. 순간 두통을 느꼈던 것인지 형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럭 겁이 난 제가 형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 형 괜찮으니까 니들은 방에 들어가 있어. 형이 동생과 제 등을 떠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고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 말이야. 쟤는 이 집 친자식 아닌 건 알고 있는 거니?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래서 니들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도 봐봐. 장남인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고모가 계속해서 무슨 말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말들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둘째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만 귓가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멍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던 순간 고모가 제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둘째 건우 너 똑바로 들어. 지금까지 오빠랑 올케 언니가 너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재산은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고모,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사실 쟤는 네 아빠 친구 아들이야. 제 엄마가 집 나가고 제 아빠가 혼자 키우다가 암으로 죽는 바람에 니들 부모가 쟤 걷어다 키운 거야.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이지. 설마 재산까지 받아갈 생각은 아니겠지. 고모가 다시 한번 제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형이 급히 제게로 다가와 말을 했어요. 건우야, 고모 말 들을 필요 없어. 혹시 형은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줘. 건우야, 우선은 조금 이따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자. 형이 제 손을 잡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모가 끼어들었고요. 이제 보니 현우 너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고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다른 분들도 그만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린 아무 도움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형이 친척들에게 나가라고 윽박까지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형제만 남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곧 형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많이 놀랐지? 형, 내가 진짜 부모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모들도 내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친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 거기다 엄마랑 나는 혈액형도 똑같은데. 사실 우리는 네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그냥 잊고 살았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야. 그럼 내가 진짜 입양됐다는 말이야? 제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던 형이 고모 말이 사실이라는 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정말로 입양됐던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제가 고개를 떨구고 있자 형이 덤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막내도 형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동생이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건우야, 네가 충격이 큰 건 알겠지만 형이 묻는 말에 대답해 볼래? 그동안 살면서 네가 입양됐다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느낀 적 있었어? 아니, 난 전혀 모르고 살았어. 제가 힘겹게 고개를 좌우로 내젓고 있었어요. 거봐, 우린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형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 셋밖에 없어. 지금도 봐봐. 다들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잖아.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야 해. 그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형이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동생과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생과 제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큰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삼형제는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우야, 현우가 계속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뭐야, 너 이모한테 갑자기 웬 존댓말을 쓰고 있어? 그냥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얘가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모 닭살 돋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렇잖아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니들까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평소 외가 가족들과 친하게 지냈었기에 갑작스런 제 변화에 이모가 많이 놀란 듯 해 보였습니다. 건우야, 니들 많이 힘든 거 아는데 외할머니랑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 그니까 니들까지 그러지 마라. 말을 하던 이모가 갑자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이모. 그나저나 이번 주 주말에 니들 외할머니 집으로 좀 와봐. 외할머니 집에? 그래. 외할머니도 요즘 많이 힘이 드신지 계속 니들 찾고 있어. 알았어. 형한테 말해서 주말에 갈게. 외가 가족들은 친과 가족들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삼형제 걱정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주 주말 우리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외가 가족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부모님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않은 채 오랜만에 식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과일을 먹던 중 제가 가족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저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그때도 그렇고 건우 너 조금 이상해진 거 알아? 이모가 걱정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외할머니가 오히려 이모를 나무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애들이 제정신이겠냐? 큰일 겪으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 법이야. 그냥 냅둬. 아니, 내가 뭐라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모가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혹시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건우가 입양됐다니. 건우랑 고모랑 제일 많이 닮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외숙모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외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물었어요. 건우가 입양됐었던 건가? 난 현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나도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이 잘 안 나다니. 현우랑 건우가 나이가 비슷해서 좀 헷갈려. 그리고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그게 기억이나 나겠냐? 난 현우가 입양된 줄 알았는데 건우가 입양됐던 거였구나. 우린 다들 잊고 지냈지. 니들은 기억나니? 외할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니, 우리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둘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외숙모가 제일 놀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세상에,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숙모, 놀랄 필요 없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와, 난 살다 살다 가족들이 누가 입양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우리 가족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우린 가족인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뜬금없이 그건 왜 물어봐? 외할머니의 물음에 제가 대답을 하려던 찰나에 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건우가 조금 놀란 모양이에요. 놀라긴 뭘 놀라.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린 지금껏 다 잊고 지냈구만. 저기 사진 봐봐라. 건우 너랑 엄마랑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넌 우리 식구가 확실하니까 그런 싱거운 소리는 하지도 마라. 아마도 그때부터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외가 가족들 모두가 정말로 누가 입양이 됐던 것인지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외숙모만이 새로운 사실 앞에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외숙모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외가 가족들과만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친가 가족들은 발길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이모가 반찬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문을 열었고요. 이모, 짐도 많은데 그냥 전화하지 그랬어. 니들 바쁜데 백수인 이모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지. 밥은 먹은 거야? 아니, 오늘 주말이라 다들 늦게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려고 하던 참이야. 이모가 들고 있던 짐을 받아들고 있었는데요. 언제 나타난 것인지 고모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모는 집에 들이면서 고모인 나한테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고모가 우리를 밀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기우뚱거리고 있었고 순간 이모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긴 뭐래요. 고모가 조카 집에 온다는데 그쪽이야말로 뭔 상관이에요? 넌 저리 가고 우리 친조카 어딨어? 고모가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이모가 고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친조카라니요. 쟤는 친조카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뭐? 이상한 사람? 이래봬도 우리가 사돈인데 지금 사돈한테 뭐 하는 겁니까? 사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보세요. 뭐? 당신 말 다 했어? 고모가 이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고 있었는데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형부랑 언니 재산에 눈이 멀어서 허구onna 우리 조카들 힘들게 하는데 당신이 고모 자격이나 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순식간에 고모가 이모의 머리채를 잡고는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모 또한 지지 않고는 고모의 허리춤을 잡는 듯 하더니만 다리를 걸어서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이모의 모습은 평소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왔던 형과 동생도 넋을 놓고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건우야, 가서 물 한 바가지만 가지고 와봐라. 이모의 말에 제가 주방으로 가서 움푹 패인 볼에 물을 담아서 왔는데요. 제게서 물을 받아들자마자 이모가 고모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고모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옛다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같았으면 형부랑 언니 그렇게 보내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나 지금 정신 반쯤 나갔으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조카들한테 얼씬거리면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건우야, 물 한 바가지만 더 가지고 와봐. 이모가 고모를 노려보며 외치고 있었는데요. 고모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만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고 하더니만 부모님 보험금과 재산에 눈이 먼 친가 가족들이 돈을 뜯어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뒤 이모의 대활약으로 인해 더 이상 친가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답니다. 외가 가족들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외가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달 후면 형이 결혼을 하는데요. 외가 가족들에게 청첩장을 드리다가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